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지난 3월 21일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당일 중국 웨이보 블로그에 흔한 공청 청년단의 영상에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용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경찰차는 행렬 앞에서 길을 열면서 달리고 뒤를 따라오는 두 대의 중형 버스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로 혁명 영웅 장디와 시우밍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은 희생자들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나라에 전쟁은 없지만 군인들이 희생했다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중공의 관영 매체는 3월 1일 중공 Y8 대함 초계기가 남중국해에서 추락해 최소 10명의 해군과 조종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숨진 군인의 시신을 싣고 귀향해 안장된 이 동영상은 외신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었고 웨이보의 네티즌들도 서둘러 리트윗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웨이보는 지난 3월 15일부터 관련 뉴스를 올리며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송환되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3월 1일 숨진 중공군 10명은 해군 소령과 중령 장교 2명, 특급 조종사와 일반 해군 20, 30대 등인 것으로 네티즌은 분석했습니다. 사망한 중공 해군은 모두 Y8 대함 초계기 미사일을 장착한 PLA 해군 공군의 92697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중국해 군사 동태를 지켜봐 온 베트남 군사 기자 등당의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3월 1일 오후 산야 남서부에서 중공군 Y8 대함 초계기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들은 훈련을 핑계로 수중 수색 구조를 벌였습니다. 등당은 9일 위성 사진을 다시 게재하고 중공의 해안경비대 5401 순찰선이 대함 초계기가 추락한 지역으로 항해했으며 다른 해군 함정도 실종된 대함 초계기를 수색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21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세계적인 식량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밀의 30%, 옥수수의 20%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밀 공급에 가장 의존하는 국가는 북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부 품목의 화학 비료는 40%, 보리 가격은 33%, 밀 가격은 21% 올랐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G7 파트너인 다자개발은행과 세계식량계획 그리고 UN 식량농업기구와 협력하여 가난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식량 문제가 미국과 전 세계의 수요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 미국에는 영향이 없지만 때로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식량 부족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3주 넘게 계속된 힘겨운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영토에 대한 주장과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중립을 지킬 것을 공고하는 비계획을 키예프 당국에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도 이 평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위한 6가지 조건을 밝혔다고 터키 신문인 휴리예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탕징위안 선임 시사평론가는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푸틴이 제시한 6가지 조항에 비춰볼 때 이것이 사실 괜찮은 퇴장 제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의 4개 조항은 나토 가입 포기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연성이 큰 조항입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미 공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탕징위안은 나머지 조항은 푸틴이 전쟁을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실제로 8년 동안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었고, 푸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두 주의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독립을 추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가 크림반도를 장악한 방식으로 전국민 투표 방식으로 독립을 선언하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탕징위안은 현재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후 시작점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전면적인 침공 없이도 얻을 수 있었는데 결국 대격투 끝에 제시한 조항은 그대로였습니다. 휴전 조건의 뒷부분인 두 가지를 보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수용하라는 게 푸틴의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 장텐양 시정분석 논평가는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헌과 관련해 영토 보전에 관한 한 젤렌스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결정하거나 의회를 통해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